봅시다. 11번 볼게요. 11번. 자, 미분 쪽도 어느 정도 좀 그래프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를 좀 빨리 풀려고 있습니다. fx가 3차로 나왔습니다. 양수 그래프로. 근데 필수 m에 대하여 gx라는 함수는 fx가 mx보다 크면 fx를 쓸 거고, fx가 mx가 크면 mx를 쓸 거다. fx하고 mx가 두 개가 있는데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정확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mx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있다고 보면 어떤 놈을 그릴 거라고 우리는 큰 놈만 그릴 거다 이 말이죠. 큰 애를 그릴 거라고, 큰 애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런 생각이고, 그런데 gx가 미분 가능이 된다. 미분 가능 나오면 먼저 뭐 생각하라고? 연속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1차하고 지금 3차는 무조건 만납니다. 1차하고 3차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움직여가지고 연속은 무조건 될 거고, 어떻게 그리면 미분 가능이 되는가 라고 생각해서 직선을 움직여 봐야 되겠네요. 이런 그래프가 있겠죠. 좀 괜찮은 그래프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큰 걸 그리면 이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문제네. 그죠? 이런 것도 안 된다.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이렇게 된 거지. 일단 무조건 만나는데 3차에서 1차로 넘어가던데 1차에서 3차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 미분 가능이 되게. 그런 위치는 어디 있다? 변곡점이라겠죠. 변곡점입니다. 여기.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가 어느 순간 곡선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이 이 변곡점을 지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삼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되겠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됐어요? 하나의 방법은 직선이 변곡점을 지난다. 0,0을 지나니까요. 변곡점 구해가지고 두 점 연결하면 우리는 기울기 쉽게 구할 수 있죠. 또는 어떻게 된다고? 3차 함수하고 직선에서는 삼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을 일단 식이 다 나왔으니까요. 얘랑 누구랑? mx하고 연립을 하면 얘가 삼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가능한 것은 뭡니까? x 플러스 1입니까? 그렇죠? m은 얼마다? 마이너스 5. 그래서 5가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11번, 28번, 29번. 자, 28번 그림은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좀 외워야 되겠죠? 외울 건 좀 외우고 어떤 상황이 나온 거냐면 3차 함수의 접선 상황이 나왔죠? 3차 함수의 접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이 이용된 P에 대한 내용이 P 어떤 점? 변곡점, 접점, X좌표입니다. X좌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죠.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어떤다? 평행이죠. 평행이면 이 점하고 이 점도 변곡점에 대해서 대치. 그러면 이런 선들이 나오겠네요. 이 위치, 그 다음에 변곡점, 이 위치, 그 다음에 이 위치. 마찬가지로 아래의 접선 이 위치. 얘가 지금 분분이 되겠죠. 변곡점, 접점 길이가 같고요. 얘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가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지금 다 등분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거야 일단. 그러면 자 요거 알고 이제 물론 식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가 한번 해볼게요. 자, AB에서 구간 AB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평균 변화율과 C에서 미분계수, C가 여기입니다. C에서 미분계수는 요거의 기울기,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은 ASC니까 지금 요거에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점을 평균 변화율과 어쩐다? 똑같다 이 말이 되겠죠. AB에서 평균 변화율과, 그러니까 요점하고 요점의 평균 변화율과 요점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 말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관계를 구하시오 이 말이 되겠네요. 요 내용이네 그대로. B-C는 B에서 C 뺀 것은 한 칸, C에서 A 뺀 것은 두 칸. 답은 이렇게 이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알겠습니까? 소수령을 쓰는 방법은 뭐 fx를 식을 세워야겠죠. fx 땅 우리는 뭡니까? 이놈을 직선을 AC니까 이런 되겠네요. A하고 B하고의 평균 변화, A하고 B의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 우린 실전에서는 선생님 첫 번째 해석하는 걸로 바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얘랑 누구랑 똑같다? F'C랑 같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뭔 식을 세워야 돼? fx 식을 세워야지 지금 뭔가를 마무리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fx 요놈의 기울 뭘로 써야 될까요? 지금 접점이 지금 요 A고 하나는 B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fx에서 직선 gx를 빼게 되면 x-a의 제곱창 계수는 안 나왔습니다. A가 쓰겠습니다. x-p 이 말이죠. 지금 요 직선을 gx가 나왔을 때 A에서 중근을 갖고 B에서 한근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fx를 gx를 넘기면 fx가 나올 거고, 맞죠? 거기에 F'C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F'C라는 것은 F'X는 봐주고 되고 K에 Bx-A x-B 플러스 x-a의 제곱, 이게 F'X야. 그리고 요 식에다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 집어넣어볼까요? 자, B-A분의 FB는 요놈 이렇게 넘긴 거예요. FB는 뭐가 됩니까? FB는 요거 0이 되네. 0이 돼서 뭐가 돼? G, B가 되겠고, FA는 G, A가 되겠네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요게 의미하는 게 지금 직선의 변화율이잖아요. 직선의 기울기. 요놈이 기울기 M. 요놈이 지금 F'C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F'C. 그랬을 때 우리가 질문이 뭐죠 지금? B에서 C를 뺀 거. B에서 C를 뺀 것분에 C에서 A를 뺀 거. C의 위치를 알아내라 이 말이 되겠네요. C의 위치를 알아내라. C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서? 당황스럽네.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C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C 값을 알아내는 거죠 지금. C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잖아 지금. 현재 식에선 지금 A하고 B가 있는 거고 이 C의 위치를 알아내라 하면 이 관계를 2대1인 관계를 알아내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F'C를 구하면 F'C는 K의 2 C-A, C-B 플러스 C-A의 제곱인데 요게 지금 F'C가 의미하는 게 F'C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M인가요? F'C가 M? 그러면 뭐 틀렸다? 여기서 틀렸네. 여기서 틀렸죠. 여기서 미분한 게 지금 요거 안 넣네. 요거 안 넣었잖아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C를 집어넣을 거야. C를 집어넣을 테니까 C는 F'C라는 것은 기울기죠. G'C라는 것도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엄마는 알겠죠? 왜냐면 요거 GX 일어났으니까 어차피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똑같죠. 어느 점이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됩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C를 집어넣게 되면 K의 2 C-A C-B 플러스 C-A의 제곱이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K 날려버리고 C-A 날려버리면 9배의 C-B 플러스 C-A는 0이 되고 우리가 BC니까 BC CA 요놈을 CA니까 지금 요놈을 나누고 지금 C-A는 2배 B-C 그래서 B-C분의 C-A는 2 이런 식으로 식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식은 뭐 요것이 확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식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고 우리는 바로 관계를 알고 있으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내용에 따라서 방법을 좀 달리 해야겠죠. 서술형 등 작성을 해야 되고요. 다음 19번 볼게요. 곡선과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 있습니다. 곡선은 아래로 볼록, 곡선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두 개입니다. 왜 두 개가 있는가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사실 정확하게 그리긴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관계가 세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곡선 위치 관계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아직 그래프는 사실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놈인지 알려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두 곡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특징은 하나 이겁니다. 이건 정확히 중요한 거야.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은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 뒤집혔기만 했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는 공통 접선이 있겠어 없겠어? 얘는 없습니다. 얘는 공통 접선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얘는 공통 접선이 하나,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인데 현재 그래프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딱 이 점입니다. 이 점. 그래프 자체가 이 두 개의 그래프 자체가 원래 점대칭입니다.
맞죠? 그래프 모양이 똑같으니까 점제t인데 이 점에 대해 점제치.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말이 되겠어요. 요즘 말하면 되니까 요즘 말하는 방법은 꼭지점 말하면 되겠죠? 꼭지점 얘는 0,0이고 얘는 0,0이고 요놈은 2, 마이너스 6인가요? 맞나요? 맞죠? 2,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는 요 점이 얼마다? 1,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뭐 수 중에 하나로 접하는 직선이 된다 해서 뭐 포메이션 넘어가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해가지고 얘랑 누구랑 x제곱과 연립을 하면 된다고요. 한 배씩 집어넣으면 m이 2개 나오겠죠. 질문은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요거랑 y축과 만나는 점 A, B 구하고 접점 P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식 다 구해가지고 절편 구하고 넓이 구해라 이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31번 2번. 자, 또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최단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최단거리 재는 방법은 내가 생각했을 때 최단거리 거리 재는 방법이 뭐야? 위치가 있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갑니다.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으로 갑니다. 점과 곡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가죠? 사실 이 문제가 다 공통적인데 어떤 논리냐면 실은 내가 이 점에서 됐어요? 원을 그리는 거야. 내가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리다는 거야. 사이즈를 계속 키워가면서 뭔만 이해됐습니까?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원을 계속 그리다 보면 그림과 곡선하고 그래프가 만나는 점 이때 가장 최단이라는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실은 원을 그리다 보면 요 점과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편한 게 직선거리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 그리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있겠죠. 그게 수직거리였다 이거지. 해석을 하다 보면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에서 어떻게 된다? 원을 그리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야. 이렇게 원이 됐을 때 이 말이야. 근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곡선과 곡선이 어쨌든지 현재 접하고 있잖아.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말은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한다? 이제 이 공통 접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얘를 지우고 요 선을 구하고 그리고 요 선에 있는 접점과 점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 현재 그림은 잘못되긴 했는 것 같은데 수직을 이룬다. 맞나요? 조금은 뭐 잘못됐어요. 직수까지 이 정도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곡선과 곡선을 이렇게 문제를 풀자 이거지. 점이 t, ft가 있을 거고 이 점에서 기울기가 f't고 우리가 이 점이 a, b이면 이제는 이 점과 접점과의 기울기가 프라임 t와 수직이 된다 이거야. t-a ft-b 곱하기 f't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우리는 문제를 해석한다 이렇게 말이죠. 됐어요? 거리적인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서 접선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말 되겠어요? 알겠나요? 근데 그 접선이 어떤 접선이냐? 이런 접선이 된다 이 말 되겠죠? 알겠어요? 또 하나가 있죠 이제 곡선하고 직선도 곡선하고 직선이 이제 의외로 더 쉽습니다 이제 직선 아까는 원을 그렸는데 이제 원을 못 그리잖아. 어디서 원을 그릴 거야? 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선은 어떤다? 요 선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 요 점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때의 상황. 그럼 뭐가 똑같아?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접하는 상황 구하면 되겠죠? 뭐 이 정도로 하면 최단거리 문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번. 자, 그림과 g참수가 그래프가 직선 y는 k랑 두 점 a하고 b에서 만나는데 이 참수고 축과 x축과 평행한 선이야. 당연히 a란 점하고 b란 점은 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겠죠. 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 참수는 요놈과 요놈의 y좌표가 똑같으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칭이 되겠죠. 접선 기울기가.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직선 AB가 만납니다. AB가 2야. 이 길이가 얼마다? 2다. 그랬을 때 A에서 접선을 이 거리가 2가 되는 상황일 때 요거의 기울기 음수값을 갖고 뭐 B를 구하나 똑같겠죠 사실은. 그러지? 이거 거리가 2니까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이 그래프가 여기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어째 이 거리가 2가 되면 똑같은 상황에 기울기가 나오겠나요? 그럼 우리는 어째 제일 심플한 놈으로 가자 이거지. 제일 심플한 놈 누구야? y는 x제곱이 되겠죠. 더 심플한 놈도 있어. 나는 이 거리가 2인 것은 나는 식을 하나 만들어 내겠다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게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가능한가요? 옆거리가 2가 되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랬을 때 y 프라임은 2x고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이거 해도 되고 y는 x제곱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 y는 x제곱을 하면 내가 이 거리가 2가 되는 x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6번, 8번, 9번. 자, 6번도 많이 나왔던 문제. B란 점, A란 점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아는 사실 그냥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이 점하고 이 점하고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 2가 되겠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되겠죠. 그 뒤에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나온 조건이 뭐냐 봤더니 이거는 y는 x네요. y는 x가 나왔던 이유는 기울기가 45도고 내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뭐 어떤 비율을 이용하자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지? 예, 접합니다. y는 x가 접선의 접점 P라고 하면 B는 y축이 있는 점이고 직선 AB는 이놈의 수직이다. 그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내용이 아무것도 현재는 없네요. 이것만 있네요. 여러분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점이 y절편이다. 이거 되겠죠? 뭐 우리가 아는 사실은 잘 보세요. 여가 0이죠. 0. x좌표. 요점과의 거리는 1대 2가 형성이 되니까 요점을 나는 뭐로 놓겠다? 3의 2로 놓겠다. 이거야. 안 써졌으니까 3의 2로 놓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지금 여가 1대 2니까 3의 2로 놓은 거야. 굳이 이 문제는 이렇게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서구나 출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3의 2로 놓겠다. 그러면 여가 3의 2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G가리가 45도 45도잖아. 이 거리가 얼마야? 3의 2라는 소리는 이 거리가 3의 2라는 소리잖아. 요즘의 좌표는 얼마겠어 그럼? 6의 2가 되겠죠. 엄마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놈의 y좌표도 3a가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지금 AB 요 거리네요. 요 거리. 자, 우리가 그러면 식을 어떤 식을 쓸까 봤더니 뭐 요 식으로 출발해도 되고 그러지? 요 접선으로 생각해도 되고 왜냐면 얘가 3a가 나왔으니까 이 점 얼마입니까? 모른가요? 아직 모른가요? 아직 모르네? 알죠? 여가 a고 여가 2a죠. 여가 2a면 여가 4a라는 소리죠. 요즘 얼마야?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여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요거 1대2라서 내가 3a로 놓은 거잖아. 여가 변곡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가 거리가 2a일 거 아니야.
얘가 4a가 되니까 요점은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3a가 된다고. 이 접점 나오고 하나의 교점 나오고 접점 나오고 하나의 교점 나왔으니까 어떤 걸 이용해도 관계없다고 이제. 얘는 요것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요걸 이용할게요. 됐어요? 자, 요 직선은 얼마입니까 지금?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a죠. 요 직선 구한 거고, 그리고 3차함수 fx랑 요 직선과 제 교점이 지금 6a하고 6a가 아니라 0하고 3a죠. 누구랑 fx 마이너스 x 플러스 6a랑 연립을 했더니 0에서 중근을 갖고 3a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a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 요점 이용했고 요 직선까지 이용했죠. 이용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요 직선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겠죠. 요거만 이용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f'x라는 것은 3x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3a를 집어넣으면 27a 제곱 3a 마이너스 18a 제곱 마이너스 1 이 3a 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a 제곱이 3분의 2가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 AB의 제곱, 이 길이가 3a이고 이 길이는 3루트 2 3a 루트 2 그래서 얘는 3a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위 18a 제곱 이래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a 제곱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 6, 12 이렇게 나옵니까? 풀 수 있겠나요? 여기서는 1대1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푸는 거고 실전에서는 요점을 뭐라 놓겠니? 보통 풀이는 뭐 이렇게 넣고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은 풀어 관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 점을 A로 놓든 3A로 놓든 관계 없잖아. 물론 여기서 3A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진 않았어. 왜? 평곡점 위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곡점 위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3A가 유용하게 쓰이진 않았고 얘가 지금 우리가 요점이 x좌표 0이고 요점은 그냥 알파로 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서 지금 얘가 지금 알파로 바뀌게 되고 됐어요? 얘가 알파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2알파가 되는 거야. 뭘? 기울기를 이용해서 좌표가 나와버리잖아요. 보면 알겠어요? 요게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서 좌표가 하나 구해지면 나머지 짝짝짝 구해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6번, 8번 봅시다. 8번 문제는 모의고사에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꽤 중요한 문제야. 자, 그림같이 y는 x의 다항함수 fx 그래프가 일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고 증가함수이고 f0은 1이고 f5는 5예요. f0은 1이고 2점 지나고 2점 지난다.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난다. 이 말 되겠죠.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읽어보고 하는데 뭐 존재한다. 보통 문제는 뭡니까? 사이값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면 롤의 의미도 거기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알겠나요? 사이값 정리는 집어넣었을 때 하나가 양수가 되고 하나가 음수가 되면 그 사이에서 뭔가를 지나간다. 뭐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고 평균값 정리는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찍었을 때 연결을 하면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갖는 점이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가 평균값 정리야. 됐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프에서는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여기에 다항함수에서 한 말 있고 여기에 한 말 또 있네요. 그렇지? f'x가 있다는 말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가지 말을 해줬으니까 얘는 미분가는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 C는 5분의 4인 5분의 4란 말은 그래프가 이 점에서 이 점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5분의 4죠. 당연히 이 점에서 이 점을 갔으니까 5분의 4가 되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평균값 정리입니다. 두 번째 F'C가 1인 C가 전유한다 했으니까 프라임 C가 1이라 했으니까 기울기가 1인 점 찾으면 이 점하고 이 점이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근데 여기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는 어떤 값이 있다 이런 말 되겠죠? 됐습니까? gx가 1인 x 구간에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g는 fx니까 우리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fx가 이 그래프니까 fx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느냐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합성함수 그래프는 중요하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됐어요?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많이 썼던 것이 점을 찍어서 집어넣는 거.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프에 오르락 내리락 판단할 수 있지만 뭐 약간 변곡점 같은 점을 찾기 쉽진 않습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변곡점 못 찾는단 말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찾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로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찾을 수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읍시다. f, 서클 f. 나는 0, 느낌상 0, 요점 뭔가 느낌 좀 있죠? 그러면 알파, 그 다음에 5로 넘어갑시다. 0을 f에다 집어넣었어요.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파 나왔고요. 5 나왔죠? 그래프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알파 1 집어넣으면 나왔고 5 집어넣으니까 5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알파는 1보다는 크네요. 그렇죠? 다시 나온 f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f에다 집어넣을 거야.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었더니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알파가 1보다 크니까 알파보다 좀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지? 알파보다 약간 작은 값 나온다 이 말이야. 다시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오고 얘를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왔네요.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지금 확실한 점은 이 점하고 이 점 지나는 거 확실하고 0을 집어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p인데 알파 마이너스 p는 아까 그래프 어떻게 됐습니까? 1을 집어넣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1보다는 약간 더 큰 값이 나오겠네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나올 것이다. 요건 상관없습니다. 요 점하고 요 점 지나가고 그래프는 요런 식의 그래프로 느낌으로 나올 거다 이거 말이죠. 됐습니까? fx 한번 그려본 겁니다. 실제 이 문제에서는 요것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g 알파가 나오고 g 5가 나온다 생각 그거만 알아내면 되는 문제긴 한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알겠어요? 이게 g 그래프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니까 요렇게 기울기가 1이니까 프라임이 1인 것이 존재한다. 참이 되겠죠? 평균값 정리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민서가 평균값 정리는 모의고사에 참 중요한 문제, 모의고사에서는 거기서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 많아요. 그래서 뭔가가 잘 안 보이는 문제는 사실 평균값 정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값 정리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 평균 변화율 나오면 평균값 정리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아시겠나요? 9번.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f1-1 플러스 x, f1-x, 2x 이거 말이야. 이거 생각하는 거지. 임의의 양수입니다. x는 양수. 그러면 이렇게 넘겼어. 식의 함수 부동식이야. 쉽게 어려운 문제야. 식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식 자체를 평균 변화의 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얘가 뭐야? 2x로 나눌 수 있겠네. 무슨 만들었는데 x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부동 방향을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말이네요. 그럼 이것이 뭐야?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평균
평균 변화율이 F' A보다는 어쩐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야. 이미 X에 대하여 어떤 두 점을 어떤 X 요 식은 요거죠. F' C죠. F' C죠. C는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1 마이너스 X와 1 플러스 X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여기 두 칸 사이에 있는 평균 변화율이 F'C가 되는데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값이 뭔 말이야? 이 값이 최소값이었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F'A가 최소값이었단 말은 우리가 F'X를 구하면 F'X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니까 프라임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13인가요? 1, 마이너스 13인가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야? F'1이 마이너스 13 이 말이죠. 12야? 오케이, 12 F'1이 마이너스 12로 최소값이다 이 말이야. 그때 우리는 A는 누구다? A는 1이죠. F'A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자,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은 어떤 점이 있어야 되면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돼요. 얘가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F'A는 어디입니까? 이 점이죠. 원래 그래프에서는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오겠죠?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야? 변곡점이죠. 변곡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임 A로는 요 점의 값이 존재를 하는데 평균 변화율에서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두 점을 골라야 되니까. 요 점의 기울기가 제일 급해요. 두 점을 고르는데 우리는 두 점을 고르면 이 값이 나오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도시의 엄밀한 의미는 지금 퉁호가 빠져 있는 게 현실상은 맞아요. 틀렸다는 아니지만 왜냐면 얘가 크다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고 말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의사항은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놓을 때 이 F'C가 F'K보다 크다고 할 때 크다? 여기 신 F'K보다 크다고 할 때 됐습니까? 이 K 값이 프라임 값이 뭐 그래프가 뭐 3차함수니까 3차함수, 2차함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둥호가 빠지게 되고 둥호가 빠지게 된다 이거야. 뭘 구할 때?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할 때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할 때 뭐는 빠져? C에서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C는 변곡점은
제외시켜야 된다 이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A, B가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거지. C가 변곡점이면 그 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B 두 점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것 때문에 틀립니다.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려면 프라임 C를 가지고 프라임 C의 범위를 구할 거 아니야. 이 조금 전 문제로 간다면 프라임 C가 마이너스 12보다는 크잖아요. 지금 크거나 같잖아. 그럼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면 문제가 틀려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빠져야 된다? 점이 하나인 것은 빠져야 된다 이거죠. 이유는 여기에 되어 있어요. F'C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점은 A, B가 두 점이 될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평균 변화율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점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점 하나로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83번. 아니죠. 원래는 크다는데 크거나 같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원래가 뭐야? 원래는 크다잖아. 근데 문제는 크거나 같다로 나온 거야. 우리가 명제에서 x가 a보다 크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원래는 이건데, x가 a보다 크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참이야. 이렇게 되면 거짓이라는 거야. 됩니까? a가 크니까 a가 크거나 같다 해도 된다 이거지. 근데 크거나 같은 것을 크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실제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얘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면 마이너스 12보다 더 크거나 같다 말할 수는 있지만 답을 작성할 수는 없다 이거지. 조심해야 돼. 크거나 같다면 힘들냐? 우리가 x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다. 얘는 맞아요. 그래서 2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다게 되잖아. 말하면 된다고. 근데 1보다 큰 놈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좀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둥어 빠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3번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보기에서 옳은 것만 예인들을 고르시오. f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프라임 a는 0이다. 극값은 뭔 말이야? 극값은 극값이라는 말은 뭐가 바뀌는 거야? 극값은 극값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극값이라는 것은 주변보다 내가 크다 이거야. 주변보다 내가 작다 이런 말이야. 극대가 되면 주변보다 내가 크다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확인을 해야 돼. 함수는 어떤 함수? 그냥 함수. 그 다음에 연속함수, 미분 가능함수로 찾아야 됩니다. 개념 문제에서 그게 중요한 거야. 아무 말도 없어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말은 일단 아무 내용도 없다 이런 말이겠죠. 정의에 빠지는 공도 있는데 보통 정의는 다 실수 전체를 주겠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얘가 연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속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미분을 말한다는 것은 자체가 일단 모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반대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 점에서는 극대를 갖지만 프라임 A는 0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극대를 미분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역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역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물론 프라임 A가 0이다 해서 극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가진다 말을 하면 안 돼.
0이 되더라도 양쪽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돼. 증가에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프라임 A가 0인 좌우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극대극소가 된다 이 말이고, 무조건 0이 된다고 해서 극대극소는 같지 않는데, 알았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참이 되려면 어떤 말이 앞에 첨가가 되냐면 미분 가능이란 말이 첨가가 되네. 미분 가능 함수란 말이 들어있으면 참이 됩니다. 미분 가능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뭐 그렇게 우리가 함수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을 나눠서 했을 건데, 실전 문제에서 미분 가능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하면 우리 바로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위치를 찾게 된다 이거죠. 어떤 구간에서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프라임 x는 양수다. 어떤 구간에서 fx가 증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프라임 x는 0보다 커놨다? 참을까요? 거짓일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뜻이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극값은 좀 전에 했잖아. 주변보다 내가 높은 게 극값이야. 주변보다 내가 크면 극대야. 주변보다 내가 작으면 극소고, 증가란 말은 내가 그 전값을 집어넣은 것보다 더 크게 올라야 돼. 그럼 증가야.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 지금. 연속, 미분 가능 이런 말 자체가 없단 말이지. 근데 얘는 뭐를 해버렸어?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지. 나는 아직 미분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미분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미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일단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 미분할 수가 있고, 그 점에서 연결된 점에서 왼쪽도 잘라서 좌미분 계수 구해보고, 오른쪽 잘라서 우미분 계수 구해봐가지고 그게 같았을 때만 나는 미분 계수가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그냥 틀린 거야. 알았어요? 이 증가하고 프라임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뭔 말이 있어야 돼? 미분 가능 함수란 말이 있으면 참이 되겠죠. 알겠나요? 세 번째,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0보다 크면 이제 말이 되겠죠. 이게 가정이잖아. 프라임을 얘기하면서 0보다 크다겠다는 말은 미분 가능하면서 일단 변화율이 양수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증가한다 이 말은 말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수, 이 불연속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이렇게 단계를 올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 함수랑 말 나오면 내가 그냥 평상시 생각했던 대로 문제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이거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미분 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말 자체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반대 들겠죠? 반대 들겠죠? 7번 1ln10 자연수에서 fx의 도함수가 이거일 때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0에서는 마이너스 1, 0, 1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값을 가지고 0에서는 극대값을 갖도록 해라 이거지. 자, f'x는 조심할 점에, 자, 정신 차려. f'x는 일단 양수함수입니다. 양수함수라는 말은 뭐냐? 그래프가 오른쪽 끝으로 가면 무조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증가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f'x를 릴 거야. f'x가 지금 세점 마이너스 1, 0, 1을 지나는데 오른쪽 끝으로 가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겠지. 자, 올라갔다는 말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죠? 이거 하나. 다음, 마이너스 극소값을 가지려면 극소란 말은 내려오다가 올라가야겠죠. 음수에서 양수로 변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1, 1. 1에서는, 0에서는 어떻게 하죠? 극대값을 간다 했지. 극대는 뭐 반대로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을 거라고. 0. 그래프 자체 f'x 그래프를 그린 거고,
지나는 점 마이너스 1, 0, 1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을 가로질렀지. 이 점을 가로질러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접하는 경우가 아니라 가로질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가로질렀다는 것은 뭐야? 개수가 인수의 개수가 몇 개? 홀수에 있었다 이 소리겠죠. 짝수에 있으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가로질렀다는 것은 홀수. L도 홀수, M도 홀수, N도 홀수. 요걸 지금 해석해 달라는 요구가 되겠어요. 홀수인데 크기가 정해졌네. 총 홀수 5개. 5, 10, 3 하면 되겠네요. 맞죠? 다음 98번. 좀 쉬었다 합시다. 98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관리가 안 돼.
미확인이죠. 여기서 밑으로 가려고 했어. C 다시로 연결하면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C 다시하고 이전.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으니까 변화가 되게 안 수도 있지. 좀 애매할 수도 있어, 실은. 내가 말해줬구나. 여기서 이 점을 P라고 합니다. PC 다시가 이 다시가 아마 제일 작은 점, 이 정도에서 제일 작을 것 같긴 한데 점점 커지고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근데 P에서 B로 가면 P에서 B는 지금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커지다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데 네가 말한 것은 0이 돼야 돼요. 변화율이 0이 될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실제는 풀어봐야 돼,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프가 커지다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커지다가 줄어드는 것이 미국 가능이 된 것은 0인 것밖에 없어. 그때 변화율 자체가 0이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모순가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가 0이 됐다. 변화율. 그 순간에 PC 다시 변화율이 0이고 PB의 변화율이 0이다 이 말이에요. 이 PC의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라는 게 그래프 봤을 때는 커지고 있을 거라 판단이 된다. 이거 직관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PB는 작아졌단 말이지. PB는 P를 좀 지나면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때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가능이 되려면 그게 0일 때는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면밀히 하려면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넘어가는 거고, 직관이 애매할 것 같으면 그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일어나세요. 차리십시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들어있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자, 58번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fx가 지금 현재 2차 함수식입니다. n은 지금 자연수고요. 자연수고 fx가 뭐 0이 되는 점은 없겠죠. 라고 하고 gx라는 함수는 그 fx에다가 x-1을 곱한 거고 fx에다 x-1을 제곱을 구한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일단은 양수 그림이고 1에서만 한 번만 만나니까 그래프가 지금 그대로 그려보면 첫 번째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맞죠? 1에서? 그렇지?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지나갔겠죠.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변곡점이 뭐 증감이 여기서 달라지고 이건 아니고 일단 X축과 지나는 점이 얘는 1에서 한번 지났을 거고 얘는 1에서 접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2차니까 양수 그림이니까 그래프 이 모양은 위치상 1에서의 위치 상황은 맞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내려왔다가 올라가긴 했으니까 극소는 맞을 것 같고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얘는 0이고 얘는 어떤 양수값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미분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고 문제를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야지 뭐 얘 중에서도 몇 개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1-는 왼쪽 1-는 왼쪽에서 뭘 구하고 있어? 변화율을 구하고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0이다. 이런 거 맞겠죠? 변화율이니까 좌미분계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그래서 n이 1일 때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n이 1이든 1이 아니든 극소값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다. 여기까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해결된 겁니다. 알았어요? 디귿 gx가
극대 극소가 되는 x의 값이 개수가 1개인 n의 값은 5개가. 자, 극대 극소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지금 x절편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단 1에서는 극소가 될 거다는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극대 극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1개인 n의 값은 5이다라는 것은, 자, 이 그래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제 미분을 해봐야겠네요. 미분. 자, 여기다가 식을 하나 적어놓고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g'x라는 것은 1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니까 범위에서 빠져줘야 됩니다. 빠져줘야 돼요. 자, g'x라는 것은 첫 번째는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식을 적으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극대 극소가 하나만 돼야 되니까 현재 1에서는 극소가 됐으니까 그 외의 점에서는 어쨌든 0이 되는 점이 없어야겠다. 또는 0이 되더라도 중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보다 1보다 x가 1보다 지금 위에 거랬나요 지금? 1보다 큰 부분이네요. 1보다 큰 부분에서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의 축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축은 3분의 1이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돼? 1보다 큰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0이 되는 점이 이 점이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건 관계없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2를 넣었을 때 양수만 되면 0이 되는 점이 없겠죠. 판별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범위가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래프가 축이 지금 3분의 1이니까 축이 3분의 1이니까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프 이렇게 돼도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도 된다.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상관없죠. 1이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1이 여길 수도 있잖아요. 얘가 3분의 1이니까 1은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G' 1을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1 플러스 n분의 1은 무조건 양수겠네요. 다시 말해서 0인점은 없습니다. 지금 1보다 큰 범위는 없어요. 두 번째 1보다 작은 부분 아래식을 이제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2배 x-1 x제곱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x-1의 제곱 미분하면 2x는 여기서 2배의 x-1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n분의 1 못 남았습니까? 2 빠졌고 x-1 빠졌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남았네요. 2배 x-1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n분의 1인데 현재 이 범위가 x가 1보다 작은 범위예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0이 되는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얘는 축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네요. 축이 얼마다? 4분의 1이고 우리의 범위는 지금 얼마입니까? 1보다 작은 범위죠. 1보다 작은 이 그래프가 0이 되는 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x축이 어떻게 있으면 되겠다? x축이 접할 때까지는 관계가 없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로 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판별식은 1 마이너스 n분의 8 이렇게 되나요? 얘가 0보다 어쩜 된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n이 8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해서 n의 값은 8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느 정도 그려가지고 문제를 빨리 판단하고 식으로 풀어야 되든 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알겠어요? 모의고사 문제니까 뭐 좀 시기 긴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시험제 나오면 이런 문제가 2개 나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한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돼야 좀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은 60번. 자, A, B에 대하여 3차 함수가 fx가 있는데, fx는 지금 보이는 것은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1이고 상수항이 없어. x는 0에서 일단 한 점을 지난다.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문자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 조건이 있고 나 조건이 있는데 부등식이네. 쉽지 않겠네,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정보에서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프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대입을 할 수밖에 없네요. 기억 대입을 하면 f-1 -1은 f-1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0을 좀 정리를 맞나요? 정리하면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이 하나 나왔네요. a가 b보다 큽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f1 f-1이라는 애는 양수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것 같고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래 됐네요. 얘가 지금 8보다 크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 b는 6보다 크고 b는 3보다 크다는 두 개의 조건이 나왔네요.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a가 더 크네요. 여기까지 나왔네요. 이게 지금 조건이니까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이겁니다. 요거 알아낸 거야. 그래서 가봅시다. 기억 f'x가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f'x라는 것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3b가 양수냐 음수냐인데 현재 a가 b보다 크고 b는 3보다 크니까 a제곱이 3b보다 더 크다는 것은 바로 보이죠? 맞죠? 인석아, 나 진짜 매주 달라지잖아. 응? 그래서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참이 되겠죠? 니은 조건에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만 얘기할 때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봤다는 것은 이 프라임 x를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얘기해봐라 이런 말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마이너스 3분의 a네요.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a가 지금 3보다 크네요. 3보다 크다는 3분의 4 이 정도 생각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네요. 축이 얼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다시 말해서 축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a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겠네요.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고 1은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현재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프라임 그래프가 양수냐고 하는 것은 x축이 지금 요 밑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중이잖아요. x축이 지금 마이너스 요 범위에서 x축이 더 밑에 있느냐 이런 말이겠죠. 누구만 확인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넣은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6a 플러스 b인데 a가 지금 있습니까? 6a가 아니라 2a죠. 2a. a가 지금 절대값이 3보다 크잖아요. 3보다 크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 되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정도는. a가 b보다 크니까 이쪽도 음수, a가 3보다 크니까 이쪽도 음수. 그래서 얘는 음수다. 이 말은 이 점은 음수값이니까 x축은 그 위에 있었다. 이 말이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더 위에 있었다. 이 프라임 값은 음수다. 이 말이 되겠죠. 얘는 음수가 되니까 이 말은 거짓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음 디귿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fx 조건에 따라서 이런 조건이 나왔고 기억 조건에서 프라임이 한 변씩 0보다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말은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는 판단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방정식의 fx는 f' kx 무슨 말인가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얘를 식을 넣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달라 이거야. 2개가 되도록.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다음에 공부가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fx는 f' kx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프 fx의 그래프랑 f'k란 말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야. 원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평행인 직선을 그었다 이 말이야.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라 이거지. 그런 K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지금 축이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축이 마이너스 3a죠. 음수 쪽에 있었습니다. 축이 음수라는 것은 이게 뭐야?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 맞나요? 그러면 이 점은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고 이 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분의 b가 곱이죠. 3분의 b가 지금 뭡니까 지금? 곱이잖아 곱. 곱이 지금 뭐야? 양수가 되잖아. 곱이 양수라는 것은 두 분이 다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였다는 거야. 이런 판단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고 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사실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 위치가 음수, 이 위치도 음수. 맞죠? 음수. 그러면 y축이 좀 있다 이거야. y축이 이쯤 있다 이거야. 맞죠? 그리고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프가 있지 않을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근데 그래프가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죠. 이쪽에서 0,0을 지난다는 말이죠.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fx는 그렸고요. f'kx라는 말은 원점을 지나면서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라고요. 이 그래프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실근이 몇 개다? 민서가 몇 개다? 미치겠네. 2개가 돼야 되겠죠? 2개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2개죠? 그 다음 2개 보여 안 보여? 이거 2개입니다. 이거 2개야. 왼쪽 아래에서 만납니다. 이게 2개입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아까 그래프 다른 그림도 있었잖아요. 요것도 있지, 요것도 있겠지. 요거 되더라도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라고. 기울기값만 다를 뿐이지 개수는 똑같습니다. 요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f'kx라는 그래프죠. 그럼 기울기는 어디서 뽑았어? 기울기는 어디서 뽑았습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뽑은 거죠.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점은 이 점.
이 점에서 기울기가 F'K면 되는데 이 점과 기울기 같은 점은 또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이 점이 K가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K가 될 수도 있어. 기울기만 꼽을 거니까 그냥. 맞나요? 마찬가지로 요놈의 기울기도 어딘가에 하나가 있겠죠. 2점 K, 2점 K, 2점 K, 2점 K. 그래서 K 값은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가 참이 되겠어요. 자, 요시 중요한 식입니다. 많이 나온 식이야. 유사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와 직선인데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울기를 뽑은 내용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이 문제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건데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니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연습하시고요. 대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fx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런 문제가 좀 더 쉽게 풀어집니다. 다음은 63번. 곡선 위에 P에서 접선이 곡선 위에 P에서 접선이 P와 서로 다른 Q에서 다시 접한다. 뭐라 이 말이에요. 사차함수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또 접점이 또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다 이 말이네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이 점 얼마는 알파를 넣고 좀 베타를 넣겠다. 그러면 식이 누구?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에서 직선 ax 플러스 b를 뺐더니 x 마이너스 알파하고 접하고 x 마이너스 베타랑 접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 그래프 4차함수 그래프 두 개 접선이 되는 상황 많이 나옵니다. 식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최고창 계수 1이 나왔습니다. 1이 나왔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 이게 뭡니까? 그냥 환등식입니다. 미분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미분하면 더 복잡해져 버려요.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 여기 3차항이 없죠? 여기 3차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놈을 정리를 하면 3차항이 없게끔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야. 목적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fx니까 f1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f1은 a 플러스 b네요. a하고 b2를 알아내라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놈을 정리를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3차입니다. 아니 3차입니다. 3차니까 이거 있어 빠졌네. 3차니까 요렇게 3차 요렇게 3차니까 0이 돼야겠죠? 뭐 알파 베타 구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됐죠? 구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게요. 알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차하고 1차를 비교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2차 비교는 좌변은 마이너스 2 우변은 2차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알파 제곱은 1이네요. 알파 제곱이 1인데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모른가요? 좀 더 가봅시다. 1차 0이네요. 0이죠? 1차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상수 알파 4제곱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B인데 얘가 1이죠? B도 마이너스 1이다. 결론적으로 F1은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그래프 그리고 식 세우고 넘어가는 어떻게 넘어갈 거냐 요건데 사실 여기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건가 이런 연산을 보통 수천이 잘 안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좀
항등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까 제일 쉽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4번.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만 나왔고 나머지 다 안 나왔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는 요걸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 역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얘는 기함수. 기함수는 오케이. 사라졌네. P만 안 하면 되겠네. 극대 극소의 차이는 9분의 4.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 9분의 4. 기억납니까? 극대 극소 차? 어떻게 구한다죠? 극대 극소의 차? 4 A K 세제곱 B 9분의 4야. 여기서 A는 누구야? 최고차항 계수 3. K는 구해봐야 됩니다. K는 구해봐야 되는데 K 세제곱이 3, 4 없어지고 27분의 1인가요? K가 지금 3분의 1이 되는 상황을 알아내라 이 말이 되겠죠. K가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이 위치와 이 위치 간격이 K입니다. 요 위치 간격이 K야. 그럼 요 위치 간격은 얼마나? 2K가 되겠죠. 요게 지금 3분의 2가 되는 상황을 풀어보자 이런 말이 되겠네요. F'X는 이제 P만 남았으니까 9X제곱 플러스 P가 0이 되는 X제곱이 마이너스 9분의 B 이래 되나요? B는 음수에 있고요. X는 비함수니까 얘가 0이겠네요. 얘가 0이 되고 요놈이 지금 3분의 1이 되는 소리네요. 그렇지? 해가 지금 3분의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뿔마 3분의 1 X가 뿔마 3분의 1이 되는 상황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겠지. 이거 기함수긴 한데 요놈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구하고 9분의 4 이렇게 넘어오는 게 우리가 순서는 맞아. 근데 그렇게 오면 연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요 식 자체가 루트 값을 집어넣을 거냐 이렇게 루트를 이제 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째 차이가 9분의 4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 루트 값을 집어넣지 말고 어떤 K 상수를 집어넣고 생각하면 좀 더 연산이 편해집니다. 됐어요? 쌤은 여기에서 출발한 거야. 요 식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수는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다음 3차 함수 3차 함수가 있고요. 다 나왔네요. 직선이 있어요. 새로운 h라는 함수는 f가 크면 f를 쓰고 g가 크면 g를 쓰는 아까 했던 거네. 직선이 했잖아. 그래 이렇게 되고 친다. 요점지는 집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하는 건 직선 구하라겠으니까 직선 구하라겠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까는 그냥 완전 제곱식 풀었는데 얘도 완전 제곱식 풀 수 있겠네. 얘가 마이너스 3x니까 그죠? 역시 f-g 하면 x-1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아니면 변곡점 지나는 점 변곡점 구해가지고 접선 방정식 구하든지. 자, 66번 요거는 차이에서 있었는데 너도 질문 안 하길래 난 다 안 줄 알았더니 여기서 질문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모든 4차 함수 다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모든 말이 좀씩 어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하여 f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문장만 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f가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겠죠. 우리 뭐만 생각하면 된다? fx를 생각하고 f가 최대가 될 것만 한번 고민하자 이거지. 됐어요? fx의 실근은 0, 1, 3이야. 0, 1, 3이라는 말은 4차 함수가 3개가 실근을 가졌단 말은 하나는 중근을 가졌다 이 말이겠죠. 원래 4개를 가져야 되잖아. 4개를 가졌는데 실근 3개만 보였다는 말은 하나는 중근이다. 중근이라는 말은 요놈이 중근 하나하나, 요놈이 중근 하나하나, 요놈이 중근 하나하나. 그래프는 3가지 중근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읽고 나서 그래프 그릴 거야. 실수 x에 대하여 fx와 위에 있는 그래프와 절대값 그래프는 요거네요. 그래프 좋네요. 얘는 썼어요. fx와 이것 중 크지 않은 값, 작은 애를 새로운 함수 gx로 놨다 이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그래프를 fx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와 fx 둘 중에 작은 놈만 그린 다음에 그게 gx가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거죠. 여기서 그래프가 몇 종류가 나올 거냐면 세 종류가 나올 겁니다. 세 종류 일단 그려볼게요. 첫 번째 0에서 중분을 갖습니다. 음수 그래프입니다. 음수 그래프니까 0에서 중분을 갖고 1에서 하나의 근을 갖고 3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 이런 그래프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 갑니다. 두 번째 그래프 여기서 중분을 가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중분, 여기서 하나. 그래프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중분, 다시 여기서 하나. 세 번째 그래프 여기서 중분을 가져야 돼. 현준이 중분 가져야 돼요. 여기서 한 번 지나고 여기서 한 번 지나고 여기서 두 번 지나야 돼요. 여기서 한 번 지나고 여기서 한 번 지나고 여기서 두 번 지나야 돼요. 이런 그래프 세 종류가 나와요.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야? fx가 될 수 있는 세 개의 그래프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중에 FE가 FE는 있습니다. 이 정도 있겠죠. 이 정도 있겠죠. FE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일단 빨간색은 탈락. 음수니까 탈락. 됐어요? 빨간색 탈락. 그러면 검정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네. 그러지? 이 직관이 좀 통하면 좀 좋겠는데 검정색은 이렇게 가로질렀습니다. 검정색은 이렇게 가로질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파란색은 여기서 접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더 FE가 더 클 가능성이 높겠냐 하면 검정색이 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실제 풀이는 아마 이게 그것도 세 개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 개 다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선생님 봤을 때는 검정색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나는 검정색만 하겠다. 파란색 실제 해봐도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fx가 여기까지 나왔네요. fx는 ax제곱 x-1 x-3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a는 음수. 여기까지가 해석이 좀 빨리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자, 두 번째 조건 중에 뭐야? 두 번째에서 얘하고 얘 중 어떤 것 크지 않은 값 gx 크지 않은 값 작은 값 작은 값이 있는 것은 fx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중 크지 않은 값 작은 값을 gx랍니다.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현재 그래프 모습만 본다 하면 이쪽은 무조건 얘가 작겠죠. 여기까지는 작겠네. 여기도 작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겠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야.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작은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F에서 여기까지는 F로 오다가 다른 함수의 그래프 넘어갔죠. 다른 함수의 그래프 넘어가면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그래프에서 다른 그래프로 넘어갈 때는 접하는 상황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만 가능하다고? 접하는 상황만 가능해요. 알겠어요? 접하지 않으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미분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접하는 상황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가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판단을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요점 기울기하고 요점 기울기 중에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더 커야 된다 이 말이고 같아도 된다. 같으면 접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더 급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기울기 구하고 이 기울기 구하고 얘도 이 기울기 구하고 이 기울기 구하면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양수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꺾어 올라갔으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식이 부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식은 y는 x, x-1, x-3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해서 이런 걸 h로 넣을게요. h'1을 구해봤더니 없어지고 1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h'3은 6 이래 되네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지금 마이너스란 말은 요거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소리죠. 우리는 원하는 것은 이거죠. 이 값은 2입니다. 프라임 3은 6이니까 요놈 값이 6이란 소리죠. 요놈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1은 날리고 1 집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요 기울기가 얼마였다고요? 2였죠? 얘가 2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A는 얼마다? 그래서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 말이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F'3은 날리고 3이면 18A인가요? 18A는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 이 기울기 18A 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이 기울기가 이거 6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작다? 이게 마이너스 6이야. 이거는 마이너스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민서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큰 거야. 조심해야 돼. 우리도 큰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거 같다. 그래서 맞나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크다니까 더 큰 거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F2의 값. F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3보다는 더 찌겠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4분의 3보다는 작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3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3분의 4네요. 3분의 4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 4가 된다 이거죠. 선생님 두 개 중에 이놈이 클 거라 생각해서 그건 추론을 하고 푼 겁니다. 상식적으로 느낌도 오죠?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건 더 위로 떨어지겠죠? 어차피 또 이 점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좀 더 정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봅시다. 나중에 풀고 마무리할게요. 대투 5단원 3번 12번 16번 19번 네, 16번이 아니라 32번 32번 17번 뭘 시험 뽑는다면서 공부를 안 했어. 시험에
가스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풀다가 안 풀었거든요. 뭐가 안 나와? 가스도 속도가 그래 그거는 문제 안 들어있으니까. 속도 문제 안 들어있어. 뭐야 이거 진짜 무서워. 나머지 애들 통 누구 이러면 안 되는데 방을 빵꾸나 어차피. 봅시다. 3번 반지름이 A인 구호의 내접하는 옹기둥. 구호가 이렇게 있어요. 내접하는 옹기둥 이렇게 있겠네요. 반면만 그린 거죠. 그래서 옹기둥의 부피가 지금 최대인 부피가 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관계 좀 알아봐라 이 말이 되겠네. 중심이 이렇게 있고 현재 여기 반지름 A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게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원기둥 여기가 반지름 제곱 높이 이렇게 구해야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 길이가 A이고 얘를 X라 놓고 얘를 Y라 놓겠습니다. X, Y 문자를 좀 줄일까요? 자 여기서 얘를 X, Y를 놓는데 누구를 X 놓고 누구를 한 문자 쓸까? 피타고라스 쓸 거 아니야 일단. 그치? 어떤 걸 놓을 거냐 하면 잘 보세요. 우리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거잖아.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니까 요놈을 제곱을 할 거잖아. 이쪽을 제곱을 할 거잖아.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지. 그리고 요 길이는 어째 그냥 곱할 거잖아. 약간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째 얘는 제곱을 할 거니까 요놈을 루트를 써도 괜찮다 이거야. 문자 놓을 때는 얘를 x로 놓고 얘를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놓으면 연산이 좀 쉽게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놓을 때 제곱을 하는 것은 루트로 나서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루트를 안 넣으면 요놈은 제곱은 편한데 요놈이 루트값이 돼서 결과적으로 루트값이 더 나와버립니다. 루트값이 나오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집어넣어서 문제를 좀 차수가 보통 높아져버려요. 요것만 연습하면 풀 수 있습니다. 부피는 이제 밑넓이 요놈의 제곱 파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파이 높이 2x 맞나요? 그래서 부피의 최대값. 하지만 활용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범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얘가 반제곱은 더 클 수는 없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a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얘는 뭐 양수가 되겠고, 그렇지? 그러면 이건 당연히 a보다 작겠네요. 그렇지? 얘도 a보다 작아야겠네요. 얘는 0보다 크고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요거 쓰지 않고 그냥 x로 바로 써도 되겠네요. x가 a보다 작고 0보다는 크다 이거죠. 여기서 활용 문제는 소수령일 때는 얘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해야겠죠. 소수령이 아니면 우리 뭐 어떻게 풀어? 그래프를 그냥 하나 그리자 이거야. 얘가 vx가 변수니까 x가 변수니까 x 그래프를 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a 0이죠. 그 다음에 양수 그림, 음수 그림, 음수 그림 0 플러스 마이너스 a 음수 그림 여가 a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위치가 얼마다?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a겠죠. 우리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줄 거고 그때 최대값은 x가 루트 3분의 a일 때다. 이렇게 바로 마무리하자 이거야. 활용 문제. 그러니까 활용 문제 쉽습니다. 뭐까지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야. 요 식만 나오면 되는데 요 식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어차피 넓이에 관한 문제, 부피에 관한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x가 이렇게 되고 부피가 이렇게 되니까 x가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x에다 이걸 집게 되면 요놈의 식이 요놈을 제곱하니까 3분의 a 제곱이니까 여기가 3분의 2a 3분의 2a 제곱 파이가 있고 2배 루트 3분의 1a가 있고 파이 이놈이 지금 12 루트 3 파이가 돼야 되니까 a 세제곱 2 3 올라가고 제곱 루트 3 올라오면 3의 세제곱 a는 얼마다?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해석하면 나머지 쉽게 넘어갑니다. 조건 문제 있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을 쓰면 돼요. 얘를 뭐한다? 부피의 최대값이 있을 때 높이를 구해라. 이게 다 똑같은 문제는 조금보다는 얘가 더 어렵게 보이긴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를 할 거니까 요쪽 길이를 루트 값을 읽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현재가 지금 정사면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요 상황 이쪽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얘가 무게중심입니다. 알겠어요? 무게중심이고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만나고 해야 되겠죠? 두 가지 그림 보여야 돼. 요 그림 하나 보여야 되고 이게 하나 보여야 되고 이쪽에서 요 선음과의 관계가 보여야 돼요. 그럼 문자가 바로바로 떨어집니다. 두 개를 볼 줄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걸 보려고 하면 이 선하고 이 선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연결하는 게. 정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정삼각형이 제일 쉽게 보이는 점이 이 선입니다. 이 선. 요 점이 제일 쉬워. 요 선 나오면 쉽게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지금 h면 여가 루트 3분의 h잖아. 넓이 그냥 쉽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은 일단 하나의 선, 이 선. 그 다음에 이 선. 그러면 이 길이 얼마입니까? 얼마야? 정삼에서 높이는 이거야 돼. 얼마? 얼마? 요거 A라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야? 자, 얘를 일러볼게요. 얘가 그러면 1이면 얘가 지금 높이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높이가 2분의 루트 3. 얘가 2대 1이니까 얘가 3분의 2. 그지? 여기는 3분의 루트 3. 얘가 1. 얘는 1 마이너스 9분의 3. 9분의 6. 3분의 2입니다. 루트 3분의 2. 외워놔야 돼. 3분의 루트 6. 정사면체는 이 높이가 제일 중요해. 이 높이만 알면 나머지 문제는 이 높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했나요? 그래서 이 높이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기준값을 갖고 있으니까. 자, 여기가 지금 3분의 루트 2고 얘가 3분의 루트 3이고 얘가 3분의 루트 6이에요. B가 어떻게 됩니까? 1대 루트 2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1대 루트 2, 1대 루트 2야. 이 길이가 나오면 높이 그냥 쉽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이 선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선 길이가 루트 2배 하면 되는 거고 이쪽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기억해 두시고 정사면체 높이는 중요하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외워놔도 되고 이렇게 외우면 보통 우리 3분의 루트 6을 많이 외웁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이제는 자, 여기가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윗면에 무게중심. 그러면 뭐 길이를 어디를 문자로 올 거냐? 나는 이 길이를 x 놓겠다.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 길이 나도 되고 이 길이 나도 돼요. 이 길이 x 나도 됩니다. 그렇지? 근데 아까 어떻게 생각했어? 얘를 제곱을 한다겠죠? 이쪽은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럼 얘가 루트가 있어 관계는? 없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2니까 요놈을 x로 나와도 되고 요놈을 x로 나와도 되고 요놈을 x로 나와도 돼. 이건 선택이야.
길은 여기 이제 요거에 얘가 1대2 루트 2라는 것을 알고 이쪽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나는 어디 볼까요? 요놈을 x로 한번 나볼게요. 다 했으니까 요놈을 x로 나볼게요. 됐어요? 요걸 x로 놨을 때 단점 하나, 요놈을 루트 2분의 x가 되니까 분수 형태가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은 없잖아요. 요건 단점. 요놈을 x로 놓으면 요놈을 제곱을 하고 요놈이 루트 2x니까 관계 없겠네. 요놈을 x로 놓으면 이쪽에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요놈 루트 2x잖아. 관계 없겠죠? 루트가 안 나타나겠지? 루트는 상수니까 그냥 요놈을 x로 놓을게요. 요놈을 그러면 루트 2x 놓게 돼요. 자, 여기서 또 문제점. 이쪽 상황이 좀 더 복잡하죠. 여기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루트 2로만 하면 되니까 이쪽 상황이 좀 더 불편하다고 보면 얘는 쉬우니까 얘를 놓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놓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연습하다 보면 어떤 게 좀 편할 것인가. 상황이 어려운 쪽을 문자를 쉽게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현재 문자를 어디로 놓을 거냐면 나는 요놈을 x로 놓겠다. 요놈을 놓을까요? 넓이를 쉽게 구하려면 요놈을 놓을까요? 나는 요놈을 x로 놓겠다. 요놈을 x로 놓으면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3분의 2x입니까? 맞아요? 무게중심입니까?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아까 지금 이 길이가 a였고 여기가 얼마였습니까? 3분의 루트 3의 a였어요. 요놈을 뺐죠? 요 길이는 3분의 루트 3 a에서 3분의 2x를 뺀 거야. 맞습니까? 요놈은 루트 2가 할 거고 그러면 넓이가 아니라 부피는 여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죠? 여기가 루트 3분의 x야. 맞습니까? 그러면 루트 3분의 x제곱 높이 하면 되겠죠? 빗넓이 곱하기 높이는 여기에다가 3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3분의 2x에다가 루트 2를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현재 구조가 좀 복잡해서 그러지 식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x의 범위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프 생각한 다음에 얘도 음수 그래프 0, 0 여기가 2분의 루트 3 음수 그래프에 0, 0이니까 음수 그래프는 이렇게 될까요? 0, 0 여가 2분의 루트 3 우리가 원하는 데는 여기 곱하기 3분의 2 여가 3분의 루트 3 누가? x가 3분의 루트 3 a였을 때 우리는 저렇게 합니다. 이런 말 되겠죠? 알겠나요? 그랬을 때 높이를 구하죠. 요것이 높이인가요 지금? 누구 높이? 삼각기둥 높이. 삼각기둥의 높이는 요놈이네요. 요놈 아니죠. 요놈이 지금 아까 3분의 루트 3 a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8 루트 2가 되게끔 해서 a를 구하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연산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핵심은 어떤 게 핵심이냐면 이쪽 상황이 핵심이에요. 두 가지 상황. 요것만 하면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일단 여기 있는 문제 몇 문제 풀고 자이 일단은 D를 풀겠습니다. 자이 D 풀고 남는 시간은 자이 앞부분 질문 좀 덜 받은 거 풀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